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3년 4회차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신출 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소방 원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화재 표면 온도가 2배로 되면 복사 에너지는 몇 배로 증가되는가? 자, 이건 복사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복사 에너지에서 이제 복사 에너지를 구하는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몇 배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복사 에너지 E는 바로 스테판 볼츠만 상수 시그마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제곱이죠. 이제 간이적으로 쓴 공식입니다. 앞에 뭐 상수가 더 있긴 하지만 간이적으로 쓰자면 복사 에너지 E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몇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사 에너지 E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그 화재의 표면 온도, 즉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자, 복사 에너지는 몇 배가 되냐? 자, 절대 온도가 몇 배가 된 거예요? 절대 온도가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2배의 4제곱이 돼서 총 16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복사 에너지 자체는 몇 배가 된다? 4제곱이 돼서 16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번. 다음 위험물 중 물과 접촉 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정답은 4번에 Na2O2입니다. 바로 과산화수소. 이거 우리 많이 보셨죠? 집에도 있죠. 과산화수소. 이게 Na2O2가 과산화수소인데, 이 과산화수소가 이제 물과 만났을 때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바로 이 화학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과산화수소입니다. Na2CO2. Na2O2죠. Na2O2. Na2O2. 과산화 나트륨이죠. 수소가 아니라. 자, 과산화 나트륨입니다. 수소 아니에요. 과산화 나트륨과 뭐라고 만난 거냐면 물과 반응한 거예요. 물과 H2O. 자, 물과 반응을 하면 어떻게 작용이 하냐면 바로 수산화 나트륨과 그리고 바로 산소가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수산화 나트륨과 그리고 조연성 가스인 산소가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몰수비를 맞춰주자면 여기는 2몰, 여기도 2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은 4몰이 돼야 이제 화학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산화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나트륨과 그리고 조연성 가스인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다음 원소 중 할로겐족 원소인 것은? 자, 1번에 네온, 2번에 아르곤, 3번에 염소, 4번에 제논. 자, 보기 보시면은 자, 지금 1번 네온과 2번의 아르곤 그리고 4번의 제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율표 제18쪽 원소로서 바로 비활성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염소가 바로 할로겐족 원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할로겐족 원소들의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할로겐족 원소. 자, 이거는 이제 할론 소화 약제에 사용되고 있는 원소들인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 불소 있죠. 불소가 있고요. 염소, 그다음에 요오드, 브롬.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죠. 불소, 염소, 그리고 요오드, 브롬. 이게 할로겐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3번에 바로 염소가 있죠. 염소. 이것이 바로 할로겐족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4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화벽의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내화 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맞죠? 첫 번째 설치 기준 구조 맞고요. 2번,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1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잘못됐죠? 자, 여기서 뭐냐? 방화벽의 양쪽 끝과 그리고 위쪽 끝은 건축물의 외벽 그리고 지붕면으로부터 얼만큼? 0.5m 이상 튀어나오게 설치를 하는 거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2.5m 이하로 할 것. 맞죠? 2.5m 이하 맞고요. 4번,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높이는 2.5m 이하로 할 것. 이것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높이도 2.5m 이하, 너비도 2.5m 이하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네요.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 제1류 위험물로 그 성질이 산화성 고체인 것은? 자, 위험물 같은 경우는 크게 6가지로 우리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1번에 황리는 자연 발화성 물질로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요. 2번에 염소산 염류. 자, 이거죠. 자, 무슨 염류, 땡땡 염류. 염류로 끝나면은 거의 대부분 제1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땡땡 염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1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금속분. 금속분은 가연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요. 4번 자, 유황도 마찬가지로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의 염소산 염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6번. 자,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연물은 일단 연소의 요소 중에 하나죠. 가연물이 있어야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가연물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입니다. 그때 가연물의 조건,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열 전도율이 클 것. 자, 보세요. 열 전도율이 크다는 것은 가연물이 가지고 있는 열이 그만큼 바깥으로 외부로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 가연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열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좋은 가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열 전도율이 작을 것으로 바뀌어야 되죠. 2번,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 맞죠? 연소가 잘 되겠죠. 다음 3번, 비표면적이 넓을 것. 자, 비표면적이 넓으면 산소와 반응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되는 거고요. 4번,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이것도 이제 가연물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됩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7번. 화재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화재의 분류에 대한 문제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급 화재는 무색으로 표시하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수 소화를 엄금한다. 틀렸네요. 자,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 색깔은 백색이고요. 그리고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은 바로 전기 화재에 해당하는 C급 화재인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B급 화재는 황색으로 표시하며 질식 소화를 통해 화재를 진압한다. 네, 2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죠? B급 화재 같은 경우는 유류 및 가스 화재인데 이거는 이제 색깔이 황색이고요. 그리고 질식 소화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죠. 정답 2번이고요. 다음 3번. C급 화재는 백색으로 표시하며 가연성이 강한 금속의 화재이다. 틀렸죠? C급 화재는 이제 전기 화재로서 이제 청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 화재 같은 경우는 D급 화재에 해당이 되죠. 틀렸고요. 4번. D급 화재는 청색으로 표시하며 연소 후에 재를 남긴다. 틀렸죠. D급 화재는 무색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연소 후에 재는 남기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실내의 온도가 21도씨에서 650도로 되었다면 공기의 팽창은 처음에 약 몇 배가 되는가? 단, 대기압은 공기가 유통하여 화재 전후가 같다고 가정한다.
자, 이 단서 조항을 보셔야 돼요. 자, 대기압은 공기가 유통하여 화재 전후가 같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바로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압력. 자, 압력이 일정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샤를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죠. 예,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그러면 자, 샤를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무엇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죠. 그럼 식이 뭐냐?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T2분의 V2.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 V2가 V1의 몇 배냐? 즉, V2가 V1의 몇 배인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죠? V2가 V1의 몇 배인지. 그럼 식을 변형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V2는 T1분의 T2 곱하기 V1이 되겠네요. 맞나요? 네, 식을 변형시키면 V2는 T1분의 T2 곱하기 V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V1을 구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V2가 V1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T1분의 T2 이 값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냐? 지금 온도가 자 21도씨에서 650도로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T 같은 경우는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273 플러스 섭씨 온도 분의 마찬가지로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섭씨 온도 650도. 그래서 V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V2는 자 V1의 대략 3.14배 정도가 나옵니다. 3.14배. 그러니까 3.14배 정도로 부피가 팽창을 한 거죠. 그죠? 정답은 1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9번.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맞나요? 주요 구조부 6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의 바닥, 2번의 작은 보, 3번의 기둥, 4번의 주 계단. 자, 보기 중에서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하나가 있죠. 바로 2번의 작은 보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보는 해당됩니다. 이제 보는 주요 구조부가 해당되는데 작은 보는 제외 상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작은 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공기와 할론 1301의 혼합기체에서 할론 1301에 비해 공기의 확산 속도는 약 몇 배인가? 단,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죠. 자, 이거는 이제 그레이엄의 이제 확산 속도 법칙을 물어본 문제예요. 자, 간단해요, 이거는. 자,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지금 공기의 확산 속도가 할론 1301에 비해서 몇 배인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VB분의 자, VA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할론 1301에 비해서 공기의 확산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할론이죠, 할론. 그리고 VA가 이제 공기의 확산 속도인 거죠. 이렇게. 그때 자, 식이 뭐냐?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은 루트 MA분의 MB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값은 바로 분자량이죠. 분자량. 그래서 MA는 공기의 분자량이고요. MB는 할론 1301의 분자량이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크로스. 공식 자체가. 자, 그러면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공기의 분자량은 얼마라고 했어요? 29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라고 나왔죠? 149.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2.27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확산 속도는 할론 1301의 확산 속도의 몇 배다? 대략적으로 2.27배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1번.
자,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계급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계급의 크기가 지름 30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것. 자, 틀렸죠. 계급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뭐 할 수 있도록 내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50cm 이상이 돼야 되니까 1번은 틀렸고요. 나머지 보기는 전부 다 계급의 요건으로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오답이 되겠네요. 정답 1번. 다음 12번. 가연물의 종류에 따른 화재의 분류 방법 중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것은 자, 이게 이제 화재의 분류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방에서 이제 화재의 분류는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4가지. 그래서 A급 화재, 다음 B급 화재, 그리고 C급 화재, D급 화재 이렇게 4가지 급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화재, 일반적인 일반 가연물, 일반 화재에 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B급 화재는 유류 및 가스 화재, 유류 및 가스 화재. 그리고 C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기 화재죠. 전기 화재. 그리고 D급이 금속 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금속 화재. 자,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것,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유류 화재 몇 급이다? B급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보실게요. 1번. 유기 금속 화합물인 사에틸납은 물로 소화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사에틸납 같은 경우는 물로 소화가 가능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황리는 자연 발화를 막기 위해 통상 물속에 저장한다. 그렇죠. 황린과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물속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죠. 맞고요. 3번, 칼륨, 나트륨은 등유 속에 보관한다. 그죠? 칼륨과 나트륨은 이제 물과 반응했을 때 이제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속에 저장 못하고요. 바로 등유 속에 보관은 가능한 거죠. 4번, 유황은 자연 발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유황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 발화성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발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같이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 연화조, 석조 등과 같이 화재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건축 구조를 말하는데 인접 화재로 인해 연소될 우려가 적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주요 구조부는 내력상 지장이 없어 간단한 수리로 그 건축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구조를 설명하는 거냐? 바로 내화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도 바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정답 1번의 내화 구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열 에너지원의 종류가 다른 것은 자, 열 에너지원의 종류입니다. 뭐 화학적인 에너지, 물리적인 에너지, 뭐 기계적인, 전기적인 에너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의 마찰열, 2번의 분해열, 3번의 연소열, 4번의 용해열. 자, 보기 보시면 1번의 마찰열은 바로 기계적인 에너지원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분해열과 연소열, 그리고 용해열 같은 경우는 화학적 에너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마찰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약제 중 HCFC22를 82%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문제만 잘 보면 보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HCFC22를 자, 82%를 포함하고 있는 소화 약제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HCFC22니까 어떤 계열입니까? 이게 HCFC 계열인 거죠. 그죠? 계열인 거죠. 자, 그럼 보기에서 자, 1번 IG541이에요. IG541 같은 경우는
바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죠. 자, 2번은 HCFC 227EA. 자, 이건 어떤 계열이에요? 바로 HFC 계열이에요. 맞지 않죠? 안 맞죠? HCFC에 HFC에 안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IG55.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G541과 IG55는 바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맞지 않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HCFC 자, 보세요. 블렌드 A라고 나왔습니다. 자, HCFC 어떤 계열이에요? 이거 HCFC 계열이죠. 그럼 뭐예요? HCFC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도 같은 계열인 걸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자, 주수 소화 시 가연물에 따라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그 발생하는 가스와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기 2번에 있는데 자, 이거는 화학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탄화 알루미늄이 자, 이제 물과 반응했을 때 주수 소화니까 물과 반응했을 때 자, 프로판 가스가 발생을 한대요.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틀린 겁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보도록 할게요. 탄화 알루미늄이죠. 그럼 탄화 알루미늄이니까 Al4C3입니다. 이게 탄화 알루미늄의 분자식이에요. 자, 탄화 알루미늄이 자, 주수 소화니까 이제 물과 반응을 했겠죠. H2O. 자, 그러면 무엇이 발생을 하냐? 바로 수산화 알루미늄이 발생합니다. 수산화 알루미늄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CH4. 이게 무슨 가스예요? CH4가 바로 메탄가스죠. 메탄가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판 가스가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 메탄가스가 발생한다고 해야 돼요. 메탄가스가. 자, 그리고 이제 몰수를 맞춰주면 여기가 12몰이고요. 여기가 4몰, 여기가 3몰입니다. 몰수비도 맞춰줘야 화학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바로 가연성 가스인 메탄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습니다. 맞으니까 정답은 2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자, 경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수 소화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자, 경유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물의 비중보다 경유의 비중이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물을 뿌리면 비중이 더 작은 그 기름, 경유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면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유 화재 시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정답은 경유는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 화재면의 확대 우려가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얼마예요? 바로 50m 이하인 거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정답 1번. 다음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축물 화재의 진행 단계를 고르시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볼게요. 가연물의 착화와 열 분해 시 생성된 가스가 실내에 축적되고 축적된 연기층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로 인해 폭발적으로 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다.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폭발적으로 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다.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바로 플래시 오버 현상인 거죠. 자, 그럼 플래시 오버는 언제 발생하냐? 바로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하죠. 플래시 오버는.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화재의 진행 단계는 바로 성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의 성장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